영희야, 이혼하자. 그 말이 막내 수정이의 대학 졸업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들려왔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 정수의 목소리가 맞나 싶을 정도로 차갑고 단호했어요. 저는 안전벨트를 풀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이혼 말이야. 우리 이혼하자. 정수는 핸들을 잡은 채 앞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평소처럼 무표정한 얼굴이었지만 뭔가 결심을 한 듯한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소리를 해요? 갑자기가 아니야. 사실 오래전부터 생각했어. 언제부터요? 수정이가 대학 들어갈 때부터. 그러니까 4년 전부터라는 뜻이었어요. 차가 빨간불에 멈췄습니다. 정수가 드디어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미안함보다는 피곤함이 더 많이 보였습니다. 영희야, 우리 이제 할 일 다 했잖아. 아이들도 다 키웠고 수정이도 졸업했고 할 일 다 했다고요? 그게 이혼 이유예요? 정수는 다시 앞을 바라봤어요. 신호등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각자 인생을 살자. 이제 자유롭게. 30년을 함께 산 아내에게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어요. 30년. 그 긴 시간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25살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정수와 함께 살았어요. 신혼 때 좁은 투룸에서 시작해서 아이들을 낳고 키우고 이 집을 마련하기까지 그 모든 시간이 그에게는 할 일 다 한 시간이었다는 거였어요. 집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30년을 살아온 우리 집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어요.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아이들이 어릴 때 그린 그림들, 우리가 함께 고른 가구들,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의미를 잃은 것 같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서 정수를 바라봤어요. 정말 이혼하고 싶어요? 정말로 그래. 이유가 뭐예요? 정수가 한참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이제 우리 사이에 남은 게 뭐가 있어? 사랑도 없고 대화도 없고 그냥 습관적으로 사는 것 같아. 사랑이 없다고요. 언제부터 그랬을까요? 저는 아직도 정수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정확히는 사랑이라기보다는 정이었을까요? 30년을 함께 산 사람에 대한 애착 같은 것. 하지만 정수에게는 그마저도 없었나 봅니다. 언제부터요? 오래됐어. 정확히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뭔가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정수의 행동이 이상했던 것들이 떠올랐어요.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핸드폰을 자주 확인했고 저와 대화도 줄었습니다.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요? 다른 여자라도 있는 건 아니고요? 그 말에 정수가 순간 움찔했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건 아니야. 그냥 더 이상 부부로 살고 싶지 않아.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정수는 서재에서 잤어요. 30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한 걸까요? 아니면 진짜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정수의 그런 건 아니야라는 대답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너무 빨리 대답한 것 같았습니다. 마치 미리 준비한 답변 같았어요. 그리고 순간 움찔했던 모습도 신경 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어요. 커피 한 잔만 마시고 서둘러 나갔습니다. 저와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어요. 혼자 남은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30년 동안 이 집에서 살았는데 이렇게 적막한 건 처음이었어요. 아침 9시가 되자마자 큰딸 미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이른 시간에. 미영아, 엄마가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만약에 말이야, 만약에 아빠가 이혼하자고 하면 어떻게 생각해? 갑자기 웬 이혼 소리야? 엄마 아빠랑 뭔 일 있었어? 저는 어제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해줬어요. 미영이는 한참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그럴 리 없어. 아마 일시적인 생각일 거야. 요즘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다고 했잖아. 승진 심사도 있고. 그냥 넘어가 봐. 둘째 민수에게도 연락했어요. 민수의 반응도 비슷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그런 말씀하실 리 없어요. 아마 무슨 오해가 있었나 봐요. 제가 아빠한테 연락해 볼게요. 며칠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하지만 민수가 아빠에게 연락한 후 다시 전화를 걸어왔을 때 목소리가 완전히 달랐어요. 엄마 아빠랑 통화했는데요. 아빠는 진심인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아빠가 엄마와는 더 이상 부부로 살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미 변호사랑 상담도 받았다고. 벌써 변호사까지? 변호사와 상담까지 받았다는 건 정말 계획적이었다는 뜻이었어요. 4년 전부터 생각했다고 했으니 그동안 차근차근 준비해 온 거였습니다. 저만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오후부터 저는 30년 결혼 생활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 우리 사이가 멀어졌을까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그래도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언제부터 각자 생활하기 시작했을까요? 생각해보니 대화가 줄어든 건 미영이가 대학에 간 후부터였던 것 같아요. 집안에 아이들 소리가 없어지니까 우리 사이의 침묵이 더 크게 느껴졌어요. 그전에는 아이들 얘기라도 할 게 있었는데 그 후로는 정말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정수는 회사 일에만 몰두했고 저는 집안일과 시부모님 돌봄에만 신경 썼어요. 각자 바쁘다는 핑계로 서로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 우리는 한 집에 사는 남남이 되어버린 걸까요? 그 사실을 깨닫고 나니 더 서글퍼졌어요. 정수만 잘못한 게 아니라 저도 우리 관계에 소홀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이혼을 통보받을 일은 아니었어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정수는 평소보다 더 늦게 들어왔어요.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저는 혼자서 저녁을 먹고 혼자서 TV를 봤어요. 30년 만에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화요일 저녁 정수가 들어오는데 평소와 다른 향수 냄새가 났어요. 제가 사준 향수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회식 있었어요? 응, 팀 회식. 하지만 술 냄새는 나지 않았어요. 이상했습니다. 수요일에는 정수가 핸드폰을 보면서 미소를 짓는 걸 봤어요. 30년을 함께 살면서 그런 표정은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아, 그냥 회사 동료가 재미있는 메시지를 보내서. 하지만 핸드폰 화면을 재빨리 뒤집어 놓았어요. 목요일 저녁 정수가 집에 들어왔을 때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혼 합의서야. 변호사가 작성해 줬어. 한번 봐봐. 저는 봉투를 받아들고 손이 떨렸어요. 정말 현실이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서류를 펼쳐보니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재산 분할은 집은 정수가 가져가고 예금은 반반으로 나누고 나머지 재산도 비슷한 비율로 양육비는 해당 없음. 연금은 각자 알아서 처리. 30년 결혼 생활 치고는 너무 깔끔했습니다. 이게 다예요? 정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변호사가 일반적인 수준이라고 했어. 일반적인 수준. 30년을 함께 살고 두 아이를 키우고 시부모님을 모시고 그게 일반적인 수준으로 정리되는 거였어요. 특히 집을 정수가 가져간다는 조항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 집은 제가 번 돈으로 계약금을 넣었고
10년 동안 제가 부업으로 번 돈으로 월세를 냈어요. 하지만 명의는 정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했는데 이제 와서 문제가 되는 거였어요. 저는 변호사를 만나보고 답할게요. 저는 서류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정수의 표정이 급변했어요. 변호사, 굳이 그럴 필요 있어? 우리끼리 조용히 마무리하면 안 될까? 30년 결혼 생활인데 신중해야죠. 복잡하게 만들지 말자. 서로 깔끔하게 마무리하자고. 서로라고 했지만 사실은 정수에게만 좋은 조건 같았어요. 왜 급한 일이라도 있어요? 그 말에 정수가 움찔했습니다. 질질 끌면 피곤하잖아. 서로.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어요. 정수는 또 서재에서 잤습니다. 침실에 혼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정수가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뭘까? 정말 단순히 피곤해서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다음 날 아침 정수는 또 일찍 나갔어요. 저는 인터넷에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봤습니다. 평생 검색해 본 적 없는 단어들이었어요. 재산분할, 위자료, 이혼소송, 불륜. 이런 걸 제가 검색하고 있다니. 여러 법무법인을 비교해 보다가 강남에 있는 곳에 전화를 걸었어요. 오늘 오후 3시에 상담 가능하시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정수는 이미 회사에 갔어요. 어제보다도 더 일찍 나갔습니다. 요즘 들어 집에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어요. 법무법인 대기실에 앉아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법률 서적들이 가득한 책장, 벽에 걸린 여러 자격증들. 뭔가 든든한 느낌이 들었어요. 동시에 제가 이런 곳에 와 있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최영희님?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나타났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의 짧은 머리, 눈빛이 날카로우면서도 따뜻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미선 변호사입니다. 들어오세요. 상담실은 생각보다 아늑했어요. 큰 책상과 편안한 의자, 그리고 벽 한쪽에는 각종 판례집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는지 전화로 간단히 들었는데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의 시작부터 두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겪었던 일들, 시부모님을 모시면서 했던 희생들, 그리고 정수의 갑작스러운 이혼 요구까지. 말하다 보니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말했어요. 남편분이 사랑도 없고 대화도 없다고 말씀하셨다고요? 김 변호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할 일 다 했으니까 각자 살자고 했어요. 혹시 불륜 의혹은 없으신가요? 그런 건 아니라고 했는데 확실하지는 않아요. 김 변호사가 메모를 하더니 저를 바라봤어요. 최영희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남편분이 제시한 조건들을 보니 너무 일방적입니다. 30년 전업주부로 사셨다면 집도 당연히 절반은 가져가셔야 하고 혹시 불륜이 있다면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어요. 위자료요? 네, 남편분의 일방적인 이혼 요구나 불륜이 있다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입니다. 보통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요.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어요. 하지만 30년을 버린다고 생각하면 그리 큰 돈도 아닐 수 있었습니다. 일단 남편분의 행동을 좀 더 관찰해 보세요. 김 변호사가 메모지에 뭔가 적기 시작했어요. 요즘 들어 달라진 점이 있는지, 늦게 들어오는 일이 많아졌는지, 핸드폰을 숨기려 하는지, 향수나 옷차림이 달라졌는지, 모든 걸 기록해 두세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가계부나 통장 내역도 정리해 두시는 게 좋겠어요. 남편분이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리려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일이 있을까요? 이혼 소송에서는 흔한 일이에요. 재산을 적게 보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뭔가 든든한 느낌도 들었지만 동시에 두려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생각했어요. 정말로 30년이 이렇게 끝나는 걸까요? 집에 도착하니 정수가 벌써 와 있었어요.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어디 갔다 와? 병원에 다녀왔어요.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정수도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까 상관없었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면서 저는 정수를 유심히 관찰했어요.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지만 이렇게 자세히 본 건 오랜만이었습니다.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 지금은 낯선 사람 같았어요. 영희야. 네. 이혼 서류 말인데 변호사가 다음 주에 준비해 준다고 해. 그래요. 저도 변호사 선임했어요. 정수의 젓가락이 멈췄어요. 뭐? 오늘 상담 받고 왔어요. 갑자기 왜? 갑자기가 아니에요. 미리 말했잖아요. 정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영희야, 우리 복잡하게 하지 말자고 했잖아. 복잡한 게 아니에요. 제대로 하는 거예요. 제대로라는 게 30년 결혼 생활을 정리하는데 대충 할 수는 없잖아요. 정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그의 표정에서 뭔가 불안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김 변호사가 말한 것들을 실천하기 시작했어요. 정수의 달라진 점들을 하나씩 기록했습니다. 귀가 시간, 향수 냄새, 핸드폰 사용 패턴, 옷차림의 변화. 모든 걸 노트에 적었어요. 그리고 통장 내역도 확인해 봤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이상한 지출들이 보였어요.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비, 호텔 이용료, 꽃집에서의 결제. 제가 모르는 지출들이었습니다. 특히 지난달에 200만 원짜리 보석 구매 내역이 있었는데 저는 받은 적이 없었어요. 그럼 누구를 위한 선물이었을까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정수의 행동을 더욱 유심히 관찰했어요. 토요일 오후 정수가 잠깐 회사에 들러야겠어라고 했습니다. 토요일에 왜요? 급한 일이 생겨서. 하지만 평상복을 입고 나갔어요. 회사에 가는 옷차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향수도 뿌리고 나갔어요. 평소 회사 갈 때는 향수를 안 뿌리는데 말이죠. 저는 창문으로 정수를 지켜봤습니다. 그는 버스를 타지 않고 택시를 탔어요. 회사와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택시였습니다. 일요일에는 정수가 골프를 간다고 했어요. 누구랑 가요? 회사 동료들이랑. 몇 시에 들어와요? 저녁 늦게 될 것 같아. 하지만 골프채를 안 가져갔어요. 골프 가는 사람이 골프채를 안 가져간다는 게 말이 됐을까요? 저는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님, 남편이 점점 더 이상해요. 어떻게요?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요. 회사 간다면서 다른 방향으로 가고, 골프 간다면서 골프채도 안 가져가고, 그리고 통장 내역도 확인해 봤는데 이상한 지출이 많아요. 고급 레스토랑, 호텔, 보석까지. 그럼 이제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겠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문조사 업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용은 좀 들지만 확실한 증거를 얻을 수 있어요.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보통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요.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30년을 버린다고 생각하면 그리 비싼 것도 아닐 수 있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빨리 시작할수록 좋습니다. 그날 저녁 정수가 들어왔을 때 골프를 쳤다는 사람 같지 않았어요. 피부도 그대로였고 옷도 깨끗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향수 냄새가 났어요. 이번에는 여자 향수 냄새였습니다.
골프 재미있었어요? 응, 날씨가 좋아서. 스코어는 어땠어요? 그냥. 구체적인 대답을 피했어요. 실제로 골프를 쳤다면 자세한 이야기를 했을 텐데 말이죠. 월요일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조사업체에 연락을 드렸어요. 안녕하세요. 김미선 변호사님 소개로 연락드렸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남편의 불륜 조사를 의뢰하고 싶어요. 언제 한번 뵙고 자세한 상담을 할까요? 최대한 빨리요. 그럼 오늘 오후 2시에 어떠세요? 좋습니다. 오후 2시 조사업체 사무실에서 만난 김 실장은 차분하고 신뢰감이 가는 사람이었어요. 보통 이런 경우 2주에서 한 달 정도 소요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해야 하거든요. 확실한 증거를 얻을 수 있을까요? 네, 저희는 전문가입니다. 사진, 동영상, 녹음 등 법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모든 증거를 수집해 드릴게요. 그럼 의뢰하겠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착수금을 지불했어요. 300만 원이었습니다. 제 적금을 깨서 낸 돈이었어요. 30년 만에 제 돈으로 이런 일을 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김 실장이 말했습니다. 남편분이 의심하지 않도록 평소와 똑같이 행동하세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남편분과의 대화도 녹음해 두시는 게 좋겠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녹음 앱을 핸드폰에 설치했어요. 30년을 함께 산 남편을 감시하고 녹음까지 하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정수에 대한 본격적인 감시가 시작됐어요. 저는 평소대로 생활하며 정수가 의심하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30년을 함께 산 남편을 이렇게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실이 궁금했어요. 정수가 정말 다른 여자가 있는 건지 아니면 제가 너무 의심만 하고 있는 건지 확실히 알고 싶었습니다. 일주일 후 첫 번째 보고가 왔어요. 김 실장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중간 보고 드릴 게 있어서 연락했어요. 내일 오후에 뵐 수 있을까요? 그의 목소리에서 뭔가 발견한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다음 날 오후 조사업체 사무실에서 김 실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사진들을 펼쳐놓기 시작했어요. 일단 확실한 건 남편분이 거짓말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첫 번째 사진은 정수가 회사가 아닌 강남의 한 카페에 앉아 있는 모습이었어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젊은 여자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이 여자는 누구예요? 아직 신원 파악 중입니다. 하지만 같은 회사 직원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사진에서는 그들이 손을 잡고 있었어요. 세 번째 사진에서는 정수가 그 여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언제 찍은 사진들이에요? 지난 목요일 오후입니다. 남편분이 회사 일이 있다고 하고 나간 날이죠. 바로 그날이었어요. 정수가 늦게 들어와서 팀 회식이 있었다고 했던 날. 더 있습니다. 김 실장이 다른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정수와 그 여자가 호텔 로비로 들어가는 모습, 손을 잡고 거리를 걸어가는 모습, 모든 것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증거를 보니까 충격이었어요.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다른 여자와 저렇게 다정하게 있다니. 이 여자에 대해서 더 알아봐 주세요. 물론입니다. 신원 파악이 끝나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법정에서 쓸 수 있을 만큼. 알겠습니다. 좀 더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하겠습니다. 김 실장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다만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사진 속의 정수는 저와 함께 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저에게는 그런 표정을 보여주지 않았을까요? 그날 저녁 정수가 들어왔을 때 저는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했어요.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응, 일이 일찍 끝나서. 거짓말이었어요. 사진으로 확인했으니까. 저녁 드세요. 고마워. 정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태어날 수 있다니. 영희야, 이혼 서류 검토는 해봤어? 아직이요. 변호사님이 꼼꼼히 봐야 한다고 하셔서 너무 오래 끌지는 말자. 정수의 목소리에 조급함이 묻어 있었어요. 왜 그렇게 서두르는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다른 여자와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였겠죠. 저는 그저 치워야 할 장애물에 불과했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정수가 출근한 후 저는 집안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혹시 다른 증거가 있을까 해서요. 정수의 서재 서랍을 열어봤는데 신용카드 명세서가 있었습니다. 명세서를 자세히 보니 제가 모르는 지출들이 더 많았어요. 명품 가방 구매, 고급 레스토랑 식사, 호텔 이용료, 심지어 여행사 결제까지 총 금액을 계산해 보니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1,000만 원. 우리가 몇 년에 걸쳐 모은 돈이었어요. 그 돈으로 정수는 다른 여자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리고 옷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열어보니 여자용 목걸이가 들어 있었어요. 비싸 보이는 것이었는데 제가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럼 누구를 위한 선물이었을까요? 모든 증거를 사진으로 찍어서 저장했어요. 신용카드 명세서, 목걸이 상자, 모든 것을. 김 변호사가 증거를 모으라고 했으니까요. 일주일 후 김 실장에게서 두 번째 연락이 왔어요. 신원 파악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증거도 확보했어요. 누구예요? 이지연이라는 분이고 남편분과 같은 회사 마케팅팀에서 일해요. 나이는 32살입니다. 32살. 저보다 23살이나 어린 여자였어요. 젊고 예쁠 테죠. 정수에게는 저보다 훨씬 매력적으로 보였을 거예요. 어떤 증거를 확보하셨어요? 호텔에 함께 들어가는 장면, 그리고 나오는 장면까지 다 찍었습니다. 시간도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잡은 거였어요. 더 있습니다. 김 실장이 녹음기를 꺼냈어요. 어제 그들의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녹음기에서 정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지연아, 곧 이혼 서류에 사인받을 거야. 그럼 우리 당당하게 만날 수 있어. 정말요? 그럼 결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하지. 내가 널 위해 30년을 버리는 거잖아. 30년을 버린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30년이 그에게는 그냥 버릴 수 있는 것이었구나. 아이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지연이 물었어요. 다 큰 애들이니까 상관없어. 우리만 생각하면 돼. 더 들으시겠어요?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충분해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모든 것이 명확해졌으니까. 사무실을 나와서 길을 걷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벤치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30년.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뭘 했을까요? 아이들을 키우고 시부모님을 모시고 정수의 뒷바라지를 하고, 그런데 그는 저를 버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 변호사에게서였어요. 최영희님, 어떻게 되셨어요? 확실한 증거를 얻었어요. 6개월째 불륜 중이고 1,000만 원 넘게 써가면서 만나고 있었어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야겠네요. 내일 사무실로 오세요. 우리의 조건을 만들어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날 오후 김 변호사 사무실에서 반격 작전을 세웠습니다. 이제 모든 증거가 준비됐어요. 김 변호사가 서류들을 정리하며 말했어요. 호텔 출입 증거, 금전 지출 내역, 녹음된 대화까지 법정에서 완벽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들이에요. 이제 우리의 조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김 변호사가 새로운 서류를 꺼냈어요. 먼저 위자료부터 정하죠. 6개월간의 계획적인 불륜, 1,000만 원이 넘는 지출, 그리고 30년 장기 결혼을 고려하면 5천만 원은 받을 수 있어요. 5천만 원. 정수가 지연이에게 쓴 돈의 5배였어요. 많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 정도 증거면 충분합니다. 오히려 적은 편이에요. 30년 헌신에 대한 배신의 대가로는 말이죠.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죠? 집과 모든 예금의 70%를 요구하겠습니다. 70%요? 네, 불륜과 재산 은닉에 대한 징벌적 의미입니다. 그리고 남편분이 빼돌린 1,000만 원도 전액 반환 요구할 거예요. 회사에서의 처벌도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직장 내 불륜은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특히 남편분이 상급자라면 더욱 그렇죠. 정수는 부장이었고 지연이는 대리였어요. 명백한 갑질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최영희님, 한 가지 생각해 보셔야 할 게 있어요. 김 변호사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정말로 이혼을 원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남편분을 교육시키고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신 건가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30년이라는 시간이 쉽게 버릴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이와의 대화에서 들었던 30년을 버리는 거잖아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불가능해요. 저를 완전히 바보로 만들어 놨는데. 그럼 일단 강력한 조건을 제시해서 남편분의 진심을 확인해 보는 건 어떨까요? 어떤 의미죠? 이 모든 증거를 들이밀고 우리 조건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때 남편분의 반응을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관계 회복을 원한다면 고려해 볼 수 있겠죠. 김 변호사의 제안이 합리적으로 들렸어요.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아요. 조건서를 만들어서 남편분께 전달하겠습니다. 충격을 받으실 준비는 되셨죠? 집에 돌아와서 저는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정수에게 당당하게 맞설 준비였습니다. 더 이상 순종적인 아내가 아니라 제 권리를 찾는 여자로서 말이죠. 저녁 6시 정수가 퇴근했어요.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아마 지연이와 좋은 시간을 보내고 온 모양이었어요. 영희야, 오늘 기분이 좋네? 네, 좋은 일이 있었거든요. 무슨 좋은 일? 곧 알게 될 거예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정수는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후 저는 거실 테이블 위에 큰 봉투를 놓았어요. 이야기할 게 있어요. 뭐야, 그거? 제 조건서예요. 한번 보세요. 정수가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냈어요. 읽기 시작하더니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뭐야? 위자료 5천만 원? 집과 예금의 70%? 네, 제 조건이에요. 말도 안 돼. 이건 너무 과해. 과하다고요? 저는 차분하게 다른 봉투를 꺼냈어요. 그럼 이것도 보세요. 정수가 사진들을 보는 순간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지연이와 함께 있는 모든 장면들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6개월 동안 이지연 씨와 만나신 거 다 알고 있어요. 호텔도 레스토랑도
1,000만 원 넘게 지출한 것도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서 발견한 목걸이도 있고요. 저는 목걸이 상자를 꺼내 보여줬어요. 정수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명세서도 다 복사해뒀어요. 영희야, 이건 변명은 듣지 않을게요. 저는 녹음기를 꺼냈어요. 어제 지연 씨와 나눈 대화도 있어요. 30년을 버린다고 하신 거요. 정수의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졌어요. 들킬 줄 몰랐던 모든 것이 한 번에 드러난 거였습니다. 영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되는 줄 아세요? 제발 우리 이야기해보자. 내가 잘못했어. 이야기는 변호사끼리 하세요. 영희야, 6개월 동안 저를 바보로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이야기하자고요? 정수가 무릎을 꿇었어요. 영희야, 제발 용서해줘. 지연이 그 사람은 이제 없어. 끝냈어.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제 결혼 약속까지 했잖아요. 그건 이 조건을 받아들이시든지 아니면 법정에서 이 모든 증거를 공개하시든지. 제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어요. 선택하세요. 48시간 드릴게요. 48시간? 너무 짧은 거 아니야? 6개월 동안 저를 속였으면서 48시간도 길다고 하세요? 정수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이 집에서 나가 계세요. 모텔이든 어디든. 영희야, 그건 너무. 나가세요. 지금 당장. 제 목소리에는 30년 만에 처음 느끼는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정수는 옷가지 몇 개를 챙겨서 집을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혼자 남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완전히 혼자가 된 집. 그런데 이상했어요.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어요. 드디어 말했구나. 드디어 제 분노를 표현했구나. 30년 동안 참고 살았던 제가 이렇게 강해질 수 있다니. 음악을 틀었어요. 그리고 춤을 췄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몸을 움직였어요. 아무도 보지 않았어요.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유였어요. 48시간이 지났습니다. 화요일 저녁 8시 정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영희야. 그의 목소리는 완전히 꺾여 있었습니다. 조건을 받아들일게. 모든 조건이요? 응, 모든 조건. 위자료 5천만 원, 집과 예금의 70%, 그리고 지연 씨와의 관계 완전 정리까지요? 다 할게. 정수의 목소리에서 눈물이 섞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지연 씨 회사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도 처리하겠어. 어떻게요? 사표를 내라고 할게. 아니면 부서 이동이라도. 결국 젊은 여자도 희생양이 되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건 정수가 알아서 할 일이었습니다. 언제 이혼 서류 준비할 수 있어요? 일주일. 아니, 사흘만 줘. 변호사랑 상의해서 정리할게. 좋아요. 사흘 후에 최종 서류 받겠습니다. 수요일 아침 정수가 집에 와서 짐을 정리했어요. 30년 동안 모은 물건들을 몇 개의 박스에 담는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영희야, 정말 미안해. 이제 됐어요. 사과는 필요 없어요. 혹시 나중에라도 다시 생각해 볼 수는 없을까? 무슨 의미예요? 우리 관계 말이야. 시간이 지나면 안 돼요. 이미 끝났어요. 정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박스들을 차에 싣고 떠나는 뒷모습을 보니 30년이 정말 끝나는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그날 오후 미영이와 민수가 함께 찾아왔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들었어요. 미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말 이혼하시는 거예요?
응, 그렇게 하기로 했어. 아빠가 그런 일을 저질렀다니. 민수도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우리가 몰랐던 사이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6개월 동안이었어. 아빠가 너희에게는 말 안 했구나. 엄마는 괜찮으세요? 미영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 오히려 홀가분해. 정말이요? 정말이야. 30년 동안 혼자 모든 걸 감당하느라 힘들었는데 이제 정말 자유로워진 기분이야. 아이들은 처음에는 제가 너무 강하게 나간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가 수집한 증거들을 보여주니 이해하더군요. 엄마가 이런 걸 다 조사하셨다고요? 응, 변호사님이 도와주셨어. 엄마 완전 달라지셨네요. 민수가 신기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떻게? 예전에는 아빠 눈치만 보셨는데 지금은 완전히 당당하세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깨달은 거야. 금요일에 최종 합의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김 변호사 사무실에서 정수와 마주 앉았어요. 정수는 며칠 사이에 10살은 늙어 보였습니다. 서명 완료됐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해요. 위자료 5천만 원은 한 달 내에 분할 지급하고 집과 예금은 모두 제 명의로 이전되었어요. 정수에게 남은 건 월급과 자동차 정도였습니다. 지연 씨는 어떻게 됐나요? 사표 냈어. 정수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어요. 본인이 알아서? 내가 권했어. 그럼 결혼 계획은요? 그것도 취소됐어. 젊은 여자도 결국 돈 많은 부장과의 결혼을 꿈꿨는데 갑자기 빈털터리가 된 남자와는 미래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았어요. 정수는 모든 걸 잃은 셈이었습니다. 앞으로 연락은 어떻게 할까요? 필요한 일이 있으면 변호사를 통해서 하겠어요. 저는 정수를 한 번도 바라보지 않았어요. 더 이상 볼 이유가 없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면서 김 변호사가 말했어요. 정말 훌륭하게 처리하셨어요. 처음에 오셨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분 같아요. 감사해요. 변호사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본인의 용기였어요. 집에 돌아와서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이제 완전히 제 집이었어요. 30년 동안 함께 썼던 공간이지만 이제는 저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정수의 흔적들을 하나씩 치웠어요. 옷장에서 그의 옷들, 서재에서 그의 책들, 화장대에서 그의 면도기까지 모든 걸 정리했습니다. 정리를 마치고 나니 집이 훨씬 넓어 보였어요. 그리고 밝아 보였습니다. 30년 동안 답답했던 공간이 갑자기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혼자서 샴페인을 열었어요. 이혼을 축하하는 샴페인이었습니다. 쓸쓸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기분이었습니다. 55세의 새로운 인생이라 혼잣말을 하며 웃었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제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오랜만에 거울을 자세히 봤습니다. 55살의 제 얼굴이 거기 있었어요. 주름도 있고 나이도 들었지만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훨씬 생기 있고 당당해 보였어요. 이제 뭐라고 살까? 거울 속의 저에게 물어봤어요. 30년 동안 정수의 아내로만 살았던 저에게는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하고 싶었던 일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여행도 가보고 싶었고 새로운 취미도 배우고 싶었어요. 그리고 일도 해보고 싶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회계 일을 했는데 이제 다시 시작해볼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무엇보다 저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고 싶었어요. 30년 동안 남편과 아이들, 시부모님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이제는 정말 저만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고 싶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집을 완전히 새롭게 꾸몄습니다. 30년 된 가구들을 모두 바꾸고 벽지도 새로 발랐어요. 어두운 색조의 집이 밝고 화사한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인생을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와, 엄마 집이 완전히 달라졌네요. 미영이가 감탄했어요. 엄마 취향이 이런 거였어요? 나도 몰랐어. 30년 동안 아빠 취향에만 맞춰 살았으니까. 실제로 예전 인테리어는 모두 정수의 의견을 따른 것이었어요. 새 소파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는데 정말 제 집 같았어요. 처음으로 제가 원하는 대로 꾸민 공간이었습니다. 모든 가구와 소품을 제가 직접 고른 거였어요. 요가도 시작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오전 수업에 등록했어요. 처음 하시는 거예요? 강사가 물었어요. 네, 55세에 처음 시작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몸이 기억할 거예요. 첫 수업은 힘들었어요. 30년 동안 운동다운 운동을 안 했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재미있어졌습니다. 몸이 유연해지는 것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제 몸에 집중하는 시간이 좋았어요. 오늘 자세가 많이 좋아지셨네요. 강사가 격려해줬어요. 정말요? 네, 처음 오셨을 때와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분 같아요. 표정도 훨씬 밝아지셨고요. 피아노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어릴 때부터 배우고 싶었지만 형편이 안 돼서 포기했던 거였습니다. 손가락이 좀 굳어 있네요. 하지만 충분히 가능해요. 선생님이 격려해 주셨어요. 체르니 30번부터 시작할까요? 아니에요. 제가 좋아하는 곡부터 배우고 싶어요. 어떤 곡이요? 슈베르트 세레나데요. 선생님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초보자에게는 어려운 곡인데요. 상관없어요. 천천히 배울게요. 저는 이제 남의 기준에 맞추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걸 배우고 싶었습니다. 비록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요. 2개월 후 대학 동창 수진이가 연락을 했어요. 영희야, 동창회 올 거지? 동창회요? 응, 졸업 30주년 기념으로 하는 거야. 오랜만에 다들 볼 수 있을 거야. 30년 만에 보는 동창들이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이혼한 이야기를 해야 하나 싶어서요. 하지만 수진이가 계속 설득했어요. 꼭 와야 해. 너 요즘 완전히 달라졌다며? 동창회 날 저는 새로 산 원피스를 입고 갔어요. 화장도 평소보다 진하게 했습니다. 영희야. 친구들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와, 완전히 다른 사람 같다? 그러게, 뭔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 젊어졌어, 젊어졌어. 친구들의 반응이 신기했어요. 정말 그렇게 달라 보이나 싶었습니다. 요즘 뭐해? 이혼했어. 솔직하게 말했어요. 친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언제? 3개월 전에. 왜? 무슨 일 있었어? 이혼 이야기를 간단히 해줬더니 친구들의 반응이 의외였어요. 잘했어. 정말 잘했어. 나도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용기가 안 났어. 나도 5년 전에 이혼했거든. 수진이 말했어요. 처음에는 막막했는데 지금은 너무 자유로워.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 정말, 정말이야. 아무 눈치 안 보고 내 맘대로 살 수 있잖아. 그날 동창회에서 저는 새로운 발견을 했어요. 제 또래 여자들 중에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였어요. 어떤 친구는 남편의 외도로 고생하고 있었고, 어떤 친구는 시댁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영희가 부럽다. 그 용기가 어디서 나왔어? 용기라기보다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 나도 그런 때가 와야 하나? 각자 상황이 다르니까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후회는 없어요.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친구들이 달라졌다고 한 말이 이해됐습니다. 정말 예전과 다른 사람 같았어요. 얼굴에 자신감이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3개월 후 저는 작은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당분간은 걱정 없지만 뭔가 하고 싶었어요. 집에만 있기에는 너무 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를 봤어요. 나이 제한이 있나요? 아니요. 성실하기만 하면 돼요. 사장님은 40대 여성이었는데 아주 친절했어요. 커피 만들 줄 아세요? 배우면 되죠. 그럼 내일부터 시작해 보실래요? 그렇게 저는 55세에 첫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카페 일은 생각보다 재미있었어요. 손님들과 대화하는 것도 좋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즐거웠습니다. 사장님, 손님 응대가 정말 좋으세요. 다른 직원이 말했어요. 처음 해보는 거라서 걱정했는데 전혀 그렇게 안 보여요. 오히려 베테랑 같으세요. 나이가 많아서 걱정했는데 오히려 장점이 되는 것 같았어요. 한 달 후 사장님이 제안을 했어요. 혹시 매니저 하실 생각 없으세요? 저요? 네, 손님들이 영희 씨 있을 때 더 많이 와요. 서비스도 좋고 분위기도 편안하게 만들어 주시거든요. 매니저가 되면서 월급도 올랐어요. 제 돈으로 제가 벌어서 받는 월급이 이렇게 뿌듯할 줄 몰랐습니다. 30년 만에 제 이름으로 받는 첫 급여였어요. 6개월 후 저는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저도 카페를 열어보고 싶어요. 정말요? 네, 물론 경험이 부족하지만 천천히 배워가면서요. 좋은 생각이에요. 영희 씨라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장님의 격려가 힘이 됐어요. 어디서 시작할 생각이세요? 집 근처의 작은 곳부터요. 그날부터 저는 카페 창업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어요. 상권 조사도 하고 인테리어 업체도 알아보고 메뉴도 연구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 꿈을 위해 계획을 세우는 거였어요. 8개월 후 드디어 제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영희의 카페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이름을 건 간판이었습니다. 집 근처 상가 1층에 있는 20평 정도의 아담한 공간이었어요. 개업 첫날 미영이와 민수가 축하 화환을 들고 왔어요.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미영이가 감격했어요. 55세의 창업이라니 정말 멋져요. 민수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이제 보니까 엄마가 이렇게 당당한 분이셨구나 싶어요. 나도 몰랐어. 30년 동안 숨어있던 모습이었나 봐. 정말 그랬어요. 저도 몰랐던 제 모습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카페 운영은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아침 6시에 출근해서 밤 9시에 끝나는 일정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선택한 일이라서 즐거웠어요. 누군가에게 떠밀려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원해서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사장님, 이 케이크 정말 맛있어요. 단골 손님이 말했어요. 제가 직접 만든 수제 케이크였습니다. 레시피가 뭐예요? 비밀이에요. 웃으며 대답했어요. 실제로는 유튜브를 보면서 열심히 연구한 결과였어요. 55세에 처음 배우는 베이킹이었지만 의외로 재능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손님들 반응도 좋았고요. 영희 씨, 요즘 정말 젊어 보이세요. 동네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카페 하면서 더 예뻐지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뭔가 우울해 보이셨는데 거울을 볼 때마다 저도 느꼈어요. 얼굴에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매일 새로운 일을 배우고 손님들과 대화하고 제 손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즐거움이 저를 변화시키고 있었어요. 6개월 후 카페는 동네 명소가 되어 있었어요. 영희의 카페 가봤어?
거기 수제 케이크 정말 맛있어. 입소문이 나면서 손님들이 늘어났습니다. 사장님, 직원 한 명 더 뽑으시는 게 어때요? 아르바이트생 지수가 제안했어요. 너무 바쁘세요. 그럴까? 그런데 누굴 뽑지? 제 친구 중에 일 찾는 애가 있어요. 새로운 직원을 뽑으면서 저는 사장으로서의 책임감을 느꼈어요. 누군가의 생계를 책임진다는 게 쉽지 않았지만 동시에 뿌듯했습니다. 제가 만든 일자리에서 젊은 친구들이 일하고 있다니. 1년 후 남편을 우연히 마주쳤어요. 동네 마트에서였습니다. 영희야. 그는 많이 초라해져 있었어요. 옷도 예전만 못했고 얼굴도 수척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담담하게 인사했어요. 잘 지내고 있어? 네, 덕분에요. 카페 한다는 얘기 들었어. 미영이한테서. 딸아이가 아빠에게 말해준 모양이었어요. 잘 되는 것 같네. 감사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럭저럭. 정수의 목소리에는 생기가 없었어요. 지연 씨는 헤어졌어. 진작에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젊은 여자가 빈털터리가 된 남자와 계속 만날 리 없었으니까요. 혼자 사시는 거예요? 응. 원룸에서. 한때 제법 잘 나가던 부장님이 원룸에서 혼자 사는 신세가 된 거였어요. 영희야, 나. 죄송하지만 이제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아요. 저는 정수의 말을 막았어요. 우리는 이미 끝난 사이예요. 그래도 정말 그만해요. 너는 정말 많이 달라졌다. 그래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어. 내가 이렇게 당당해질 줄은. 저도 몰랐어요. 이런 모습이 있는 줄. 정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그럼 나는 가볼게. 조심히 가세요. 정수가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30년이 정말 끝났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아쉽거나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일기를 썼어요. 오늘 정수를 만났다. 많이 초라해져 있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에게 연민이나 미안함을 느끼지 않는다. 그저 지나간 과거일 뿐이다. 나는 지금이 더 행복하다. 1년 반 후 카페는 더욱 번창했어요. 직원도 3명으로 늘었고 매출도 꾸준히 올랐습니다. 사장님, 2호점 계획은 없으세요? 지수가 물었어요. 아직은 이것만으로도 벅차. 그래도 언젠가는 하시겠죠? 2호점까지는 생각 안 해봤는데 나쁘지 않은 아이디어 같았어요. 하지만 급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배워가면서 하고 싶었어요. 주말에는 여행을 자주 갔어요. 수진이와 제주도, 부산, 경주를 다녀왔고 혼자서도 강릉, 속초에 다녀왔습니다. 영희야, 너 정말 달라졌다. 수진이 말했어요. 어떻게? 자신감이 넘쳐 흘러. 그리고 행복해 보여. 정말 행복했어요. 55세에 찾은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남편 눈치 보지 않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제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살. 이런 게 진짜 자유구나 싶었어요. 요가와 피아노도 계속 배웠어요. 슈베르트 세레나데를 완주하는데 1년이 걸렸지만 해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55세에 시작해서 이 정도까지 치시다니. 피아노 선생님이 감탄했어요. 다음에는 뭘 배우고 싶으세요? 쇼팽 녹턴을 배우고 싶어요. 어려운 곡인데요? 상관없어요. 천천히 배울게요. 이제는 어려움이 두렵지 않았어요. 나이도 핑계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카페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벚꽃이 만개한 거리를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연인들, 가족들, 혼자 걷는 사람들, 모두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저도 그 중 한 명이었어요. 55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을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야 진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미영이에게서였어요. 엄마,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왜? 남자친구 소개해드리고 싶어서요. 남자친구? 네, 결혼 생각하고 있어요. 딸의 결혼 소식이었어요. 30년 전 제가 결혼할 때와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제 저는 누구의 아내가 아닌 독립적인 한 사람으로서 딸의 결혼을 축복할 수 있었어요. 축하해, 미영아. 엄마도 이제 새로운 사람 만나실 생각 없으세요? 아직은 나 자신에게 집중하고 싶어.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엄마가 행복하신 게 가장 중요해요. 정말 그랬어요. 제가 행복한 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55세에 깨달은 진리였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것보다 제가 먼저 행복해야 주변 사람들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 그날 저녁 카페 문을 닫고 집으로 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어요. 정수가 이혼을 통보했던 그날이 오히려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이었구나. 만약 그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면 저는 아직도 불행한 결혼 생활을 지속하고 있었을 거예요. 고마워, 정수야. 혼잣말이 나왔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그가 저를 떠나줘서 덕분에 저는 진짜 제 자신을 찾을 수 있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봤어요. 57세가 된 제 모습이 거기 있었습니다. 주름도 있고 나이도 들었지만 눈빛이 30년 전보다 훨씬 밝았어요. 진짜 행복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거울 속에 저에게 말했어요. 진짜 내 인생이 이제 시작이야. 그렇게 저는 새로운 시작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57세, 카페 사장, 독립적인 여성으로서의 제 모습으로요. 늦은 시작이었지만 전혀 늦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야 진짜 살아가기 시작한 기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걸 기억하세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용기를 내는 것, 그리고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저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가 모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